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이슈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등맘들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고3 우리 아이들 수시 접수도 마쳤고 10월달은 우리 아이들 면접 준비와 수능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요. 어떤 면접은 수능 전에 보는 면접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접은 수능 후에 보는 면접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 아이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 방법과 면접 일정이 오락가락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상황이 안정적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고3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불안하고 좀 막막하실 텐데요. 면접 준비로 우리 아이 면접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참고 삼아서 면접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준비는 아이가 공부하는 거라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면접 준비는 부모님이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 면접 준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아이 면접 학원을 다니게 할지 부모가 도움을 줄 건지 아이에게 맡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부모가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면접 학원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돈도 아깝긴 했지만 아이가 면접 학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고2 면접 때 면접 학원을 잠시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면접 학원에서 준비가 안 됐다며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진다며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는 저랑 함께 준비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먼저 아이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아이가 만약에 혼자서 준비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이는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차서 면접 준비는 부모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아이가 공부할 그런 시간도 좀 벌어줄 수 있고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가 있어야 하니까 혼자서 준비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둘째, 그래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면접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아이가 지원한 학교의 면접 일정과 먼저 면접 방식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학교마다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아마 아이가 지원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요. 이 내용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직윤 면접은 대면으로 대학교에 직접 가서 보았고 포스텍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보았어요. 연대 면접편과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질문이 미리 공지되면 그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화상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계열 적합형은 고대에 직접 가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의 면접 일정과 면접 방식을 확인하셨다면 세 번째로 하실 일은 우리 아이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것도 면접 방식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저희 아이가 경험한 면접 방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화상 녹화로 업로드하는 방식은 아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작성한 후에 스마트폰으로 가로로 촬영을 해서 해당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인데요. 아이가 처음 녹화할 때는 답지를 보고 읽었는데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신경 쓰인다면서 결국에는 외워서 다시 재촬영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두 번째 면접 방식은 고대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했던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 재작년에 그런 면접 문제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출력을 해서 아이한테 주고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문제 유형에 대한 좀 감각을 좀 익히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 방식은 온라인 화상 면접과 대면 면접인데요. 이 면접 방식은 교수님과 입사관이 직접 아이한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아이가 즉석에서 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접 방식을 준비하는 게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아이는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가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 하니까 몇 번씩 읽어보고 잘 숙지를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아이의 생기부 자소서를 읽어보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궁금해할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지를 뽑아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면접 문제들을 뽑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면접 책들을 좀 본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면접 관련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훔쳐서라도 보고 싶은 대인 면접장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2020년도 책을 읽었는데 올해는 2022년도 면접책이 이렇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표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좀 더 내용이 첨가되었어요. 이 책은 협찬 같은 거 아니고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도움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면접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아시고 싶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학생부 기반 면접 질문과 답변 요령,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과 답변 요령, 입사관의 최애 면접 질문과 답변 요령이 나와 있어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읽고 문제를 뽑아주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만이라는 카페나 이공계의 별이라는 그런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작년도 입시 선배들의 면접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찾아봐서 그런 질문들을 출력해서 우리 아이가 한번 볼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출력해서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문제를 다 뽑아준 다음에는 아이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답을 다 적지는 말게 하고 답변을 할 키워드, 핵심 단어만 적게 했어요. 왜냐하면 답을 다 적는 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답을 작성하게 하면 나중에 그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외운 답변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우다가 아이가 잘 생각이 안 나면 막 당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적지 말고 말할 것을 키워드만 적어놓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어서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했던 독후 활동에 대한 기록했던 것을 떠올려보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간단하게 메모해 놓게 했는데요. 입사관들이 독후 활동에 대한 진위 확인 차원에서 독후 활동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이렇게 아이가 예상 질문지에 대한 답에 대한 키워드를 잘 적어 놓았다면 이제는 면접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면접은 절대로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말로 직접 뱉어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 제가 면접관이 되어서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연습 파트너 상대가 되어주었어요. 생각하는 것과 말로 뱉어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말로 뱉어보는 연습을 할 때 제가 아이에게 주문한 것은 딱 3가지예요. 첫째,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발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말끝을 흐리지 말 것. 두 번째, 두괄식으로 말하기인데요. 처음 면접을 해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답을 횡설수설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먼저 말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 첫째는 어쩌고 저쩌고, 근거 두 번째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두괄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을 좀 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되도록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했어요.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하라고 했어요. 아이 학교에서도 면접을 도와주었는데요.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을 몇 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 앞에서 연습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역구청에서 진행하는 면접 실전 연습을 신청해서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긴 했어요. 연습 때 근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부모 노릇하기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수험생 부모도 힘들긴 하지만 수험생 아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이는 지금 면접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게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수시에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붙지도 못해서 면접의 기회도 없다면 그것만큼 아이한테 속상한 일은 없거든요. 넷째, 이렇게 면접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면접을 하는 날이에요. 면접을 하는 날은 아이에게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가져왔는데요. 서울대 직윤 면접 날은 아침 8시까지 입실이었는데 그날 새벽에는 눈도 많이 내리더라고요. 차가 잠시 미끄러지기도 했어요.
차가 막히면 답이 없다는 말에 아침도 안 먹고 6시 30분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아침을 먹는데 아이는 긴장감 때문에 그런지 목이 메는지 아침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좀 아침을 좀 먹이고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나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면 면접할 때는 수험표하고 신분증이 필요했는데 아이가 면접장에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가방 맨 아래에 있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쩔쩔매는 모습에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네요. 아이가 대면 면접할 때는 수험표하고 신분증 꼭 챙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포스텍은 온라인 화상 면접이었는데요. 올해는 대면 면접으로 본다고 하네요. 온라인 화상 면접을 볼 때는 아이 방문 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아이가 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잘 대답하고 있는 듯한 소리에 안도했어요. 그리고 면접 의상도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요. 교복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는 검정 바지 위에 셔츠와 가디건을 새로 사주었어요. 면접 복장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5째, 이제 모두 면접이 끝났어요. 고대 재지문 기반 면접은 예비 번호 받아서 합격하고 그리고 지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 업로드했던 연대와 고대는 모두 채취합했어요. 서울대 지금 면접은 아이가 준비했던 질문은 안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였다는데요.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식이 나와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아이가 그 면접 끝나고 떨어질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면접하고 나면 자신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감이 오나 봐요. 그 서울대 직윤 면접날 포스텍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합격이라고 떠서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면접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의 경험이 고3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3 수험생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수시 합격자 발표 날 때마다 엄청 많이 떨리실 거예요. 부디 면접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